자, 다반향초님, HMM. 네,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HMM, HMM, 그 해운사. 예. 예전에 현대상선.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꼭 실적대로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뭐 시장에서 이 회사가 뭐 보호예수 물량이 있다, 뭐 아니면은 또 장기적으로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은 실적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조가 벌더라도 시총이 물론 한 10조 정도 돼야 되는데 2, 3조 되는 회사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실적대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종목도 현재 보면은 실적은 괜찮고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은 강남 자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제가 8.15 캠퍼스에서 교육생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자, 교육생들은 다 샀다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치는데 보면 댓글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좀 많이 참가해주라. 깨알 같은 자랑하시는 이유가 8.15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좀 체계적으로. 있으니까 자, 전화하면 됩니다. 자, 전화하면은 저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하면 됩니다. 네. 자,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다면은 약간의 따라가는 느낌도 있어야 됩니다. 약간 지수가 밀렸을 때 이제 우량주들은 계속 양봉을 내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음봉이 또 다시 놓습니다. 네. 놓을 때 매수해도 된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중간에 기관도 매수가 들어올 때는 적어도 뭐 5% 10% 보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하고 쭉 지켜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고 고점에서 뭐 거래량이 준다든지 자, 이렇게 고점 신호를 보고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조금 밀렸을 때 매수해도 되는 종목. 앞으로 위로 많이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차트입니까? 예, 적어도 뭐 32,000원, 3만 근처는 갈 수 있는 차트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죠. 따라가지 말고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저렇게 이렇게 음봉이 노는 날 있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봉이 노는 날, 거래가 죽은 날 이렇게 종목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노는 날, 이날, 이런 날. 자, 이런 날 보면은 거래량이 평소 때보다 많이 줄어요. 그때 이렇게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봉이 노는 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다시 밀린다든지 음봉이 놓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날 외국인을 믿고 기관을 믿고 이제 매수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제가 이 줄이 쫙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해나가 드리는데 이게 많이 밀려 있으면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보던 그 자리를 놓칩니다. 요거 하나 좀 공매도 질문이 나와서 초이 엄마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매도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자리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냐 이것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 이것도 이제 빅테크 현대 롯데마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제 단기 이수로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위로 가든 아래 가든 이걸 가지고 있다 하면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면은 이렇게 다시 52,000원, 55,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52,000원까지 내려오고 대응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설사 예를 들어 6만 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이때 대응을 안 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5만 원 근처 올 수 있으니까 꼭 본전 생각하지 말고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법을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은 우리 8.15 가족분들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치지 않고 매도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빅테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만은 약간 거래가 줄면서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큰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단기 이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죠. 안 한다. 자, 그렇다면은 저도 사실은 여기 종목을 조금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이 돼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공매도를 하셨다고요? 예. 아. 그리고 또 만약에 또 65,000원 위로 또 오면은 조금 더 때리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100%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빠질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신 거고 예. 만에 하나 위쪽으로 더 오르게 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손절하신다. 예, 저는 67,000원 위로 간다면은 뭐 무조건 던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만약에 하락을 더 하게 되면 아주 많이 하락할 수 있으니 그렇죠. 55,000원 55,000원에서 52,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런 차트. 그렇다면 빠르게 대응해서 대응을 해줘야 손절을 해야 된다는 된다. 거죠. 예. 본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종목을 공매도를 해서 수익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해보고 자꾸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고점에 종목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단기 급등했을 때 내가 충분히 매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아까 제 글을 60%라고 제가 비중이 60%시라고 봤는데 네,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화장품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상담해 보는데 아, 천상현님 15만 6천 원이네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옛날 같이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옛날보다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아모레 웹판원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판매하는 비중도 자꾸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자기들 판매하는 거를 이게 웹판을 한때 마진을 없애고 인터넷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판원들도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세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약간 직책을 그냥 내리고 그냥 신규 40대 30대 사람들을 이렇게 팀장으로 올리고 이제 자기들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이제 회사 성장을 이제 성장 위주로 이렇게 조직을 짜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이제 계속 하락한다.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면은 손절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만약에 반등한다면 반등폭은 저 위에 저항선 거기까지. 저항선 요렇게 하면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막 나이 많은 사람들 팀들은 다 이렇게 직책을 그냥 내려비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바꾸고 이세도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이제 이 회사를 옛날 같이 이제 성장을 좀 위주로 좀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16만 원, 16만 5천 원 올 수 있는 차트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분도 지금 마이너스 50%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50%라고 하시면은 참 고점에서 사신 건데. 정은자님, 16만 원. HN 16,000원. 자, 이 회사는 뭐 전자결제 게임이 잘 된다든지 물건 살 때 뭐 이렇게 결제할 때 자기들 이제 수익을 보는 회사고 다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전자결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도 보면은 자,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많이 밀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또 회사 실적도 보고 현재 보면 개인이 매수가 좀 사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줄 때는 이 회사를 분석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부분에서 물타기도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물리타 하더라도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 적당히 여기서 물타고 올라올 때 차트와
매수 그림을 보고 기관 외국인 추이를 보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해서 성공한다면 한 2만 원 근처까지도 올 수는 있는 차트입니다. 예. 지금 매수는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자, 역시 이런 종목 역시 양봉을 계속 내고 있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잠깐 이렇게 눌림을 줄 때 그때 이제 매수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나솔루션 봐주시죠. 자, 이 종목을 보면은 단기간에 미국의 뭐 의회에서 뭐 녹색 그런 그 법이 통과됐죠. 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을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매수는 안 되겠죠. 일단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를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줄다가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도하는 사람을 그 물량을 받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위로 다시 갈 가능성이 이렇게 더 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며칠 상간에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는 공매도가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할 예, 가능성이 더 높다. 상승할 수 있으니까 더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앞에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 상승하고 이렇게 할 때 차라리 약간 좀 밑에 고점에서 약간 밑에 하는 것이 맞지. 요 근처에서 하면은 금방 넘어가는 순간에 또 훅 치고 올라가니까. 위로 확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8.15 가족분들은 공매도를 하되 공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한두 특히 신고가 근처에서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네. 네, 심택 한번 봐주시죠. 자, 심택은 여기에서 실적이 좋다고,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딱 느낌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를 많이 해서 제가 공매도라 차트라고 말하고 댓글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종목입니다. 네. 자, 댓글 욕했던 사람들, 반성? 네, 반성하고 제가 맞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근데 실적은 좋고 또 여기서 리포트 좋게 놉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매도를 2분기, 해요. 예, 1분기도. 그런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지. 실적이 좋다 하면은 이렇게 매도할 때는 개인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은 아예 매수할 생각, 지금 당분간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제도 매도하고 또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혹시 물리있다 하더라도 지지가 됐지만은 좀 추이를 잘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만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절대 개인만 갖고 개인 힘으로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좀 살펴보고 신규는 매수하는 안 되고 좀 추이를 보고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 준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한다면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별로 좋게 안 본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태양님, 글로벌 텍스 프리 비중이 너무 크다고 꼭 좀 상담 부탁합니다. 뭐 회사 네. 그런 종목인데 텍스 프리. 아, 이게 세금 뭐 이렇게 우리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건가 본데. 텍스 프리. 그래서 워낙 소행주입니다. 네. 보면 거래량이 뭐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무슨 사실은 차트를 깊이 분석해 보면은 이때 아무 내용이 없이 이렇게 찔러봤다 하면은 약간의 큰 손들이 좀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예. 기업 소개를 보니까 예. 그 세금 황금 대행 사업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지금 관광객들이 안 오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힘듭니다. 2022년 3월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은 38.9% 감소, 단기 순 손실 3% 증가. 네. 자, 이런 실적이 종목은 안 좋네. 워낙 소행주고 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죠. 여기 손절해 보면 손절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회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다리는 게 맞다. 기다렸다가 최대한 또 혹시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또 실적을 봐가면서 약간 물타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그런 악재로 하락했기 때문에. 예. 그 악재가 해소된다면 기업의 실적은 다시 그대로 돌아갈 정상으로 수 있기 가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왜 하락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이분도 심각하네요. 김상우님. 티웨이 항공하고는 항공주 모기업 맞는 것 같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맞습니까? 아니,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 네. 와, 지금 539원이네요. 그러니까 60% 넘게 하락하셨다는 게 예. 맞는 얘기네. 티웨이 모기업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까요? 예. 하긴 그러겠네요. 예, 티웨이 이름이 이게 이렇게 노더를 하더라도 그래서 항공업계는 아까 제가 대한항공 설명하면서 티웨이 설명드렸는데 항공 맞죠? 주주네. 네, 그러니까 지주사. 예, 모기업 많기 때문에 제가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이런 게 분석하기 어렵죠. 얘 역시 마찬가지로 항공주는 뭐 유가 생각해야 되고 관광객들 뭐 경쟁업자 생각해야 되고 또 뭐 너무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하락이 많이 하고 이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만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항공업 특성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가 실적만 좋아가지고 반짝하고 끝나는 회사가 많지만은 이런 항공업계는 어떤 때는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락, 상승 이렇게 왜냐면 기름값이 뭐 30달러에서 100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주가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너무 크다면 아예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급한 돈 아닌 경우는 아예 기다렸다가 좀 길게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항공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려운 구간을 보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때 이 기업 정보 실적을 좀 보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직원이 몇 명이냐면 1,170명. 예. 근데 2021년 9월 달부터 12명. 예.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100분의 1.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이제 직원들은 무급이나 유급으로 호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정상으로 되면은 또 위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근데 또 이런 항공사들은 또 그 증자, 유상증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을 우리가 8.15 가족분들은 매수할 때는 좀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되는 종목은 하지 섹트라는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차라리 SK텔레콤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린다? 배당 한 몇 년 받으면 다 본전합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이 낫지. 네, 이런 그래서 종목은 좀 위험하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대입장님은 코스피 200, 예, 200, 그다음에 300. 코스닥 100, 예.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주식들, 우량주들만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는 거, 공매도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HN, 네, 오준학님. 지금 70% 손실이었는데 요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30%로 줄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버틸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 고민일 거예요. 에코프로? HN. 예. 이때 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제가 공매도를 되는 종목이면은 칠까 말까 분석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가 개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중간에 매도하는 겁니다.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주식은 수익 났을 때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손실은 짧게 자르더라도 이런 종목은 잘 분석해보고 가져가야 됩니다. 더 가져가자. 그렇죠. 예. 여기 이 종목 보면은 여기에 좀 매물대가 있죠. 네. 자, 여기에 매물대가 있지만은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매물이 만약에 100이다 하면은 이렇게 한 1개월, 3개월 지났기 때문에 100 매물 저항이 다 안 나오고 매물이 다 안 나오고 약 한 20-30%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차트를 많이 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대입장 근거는 어디 있노 이러면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다 그러면 갑자기 신뢰도가. 그냥 스트레이트 파이터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길거리 싸움의 촉으로. 자, 여기서 바로 올라왔다 하면은 이때 매물이 거의 한 80%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잘 안 나오고 바로 밀릴 가능성이 많은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 차이는 자, 에코프로 같은 행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보면서 날라리 차트를 보면서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났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죽었지만은 차트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보유자라면 여기 매수한 사람도 여기 물린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매도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뭐 기관에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죠. 개인은 팔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끊기는 시점은 우리가 단발성 누수로 소형주 매도를 갔다가 이렇게 바로 안 꺾입니다. 하락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최대한 지켜보고 있다가 역배열된다든지 거래가 죽을 때 다시 매도는 생각해 봐야 되죠. 네. 꼭 물리다 하더라도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잘 살펴보고 대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진짜 요 말씀 그 슈퍼개미들 공통점 얘기해 보면은 손절할 때는 칼같이 하는데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머리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오른쪽 어깨. 예. 개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수익 나면은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이런 데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조금 먹고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먹자. 최대한 양봉이 나오고 주식은 우리가 사실은 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속 상승하는 차트는 이렇게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할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이런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바로 하락을 안 하고 약간 고점에서 행보를 하다가 끊기면은 거래가 줄면서 기관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하락할 때 매도해도 늦지 않다. 자,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봐주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신규 매수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도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자, 국내 이제 건설업체도 비슷한 일을 회사인데, 또 뭐 다른 이렇게 블렌트도 가고 차고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건설회사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했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지지가 됐죠. 네. 자, 저는 자, 금요일 날 어제 그냥 좀 짧게 강남 자리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어제보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매수를 해봤습니다. 아,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매수를 하고 저는 이렇게 매수할 때는 여기가 지지된 다음에는 한 21,000원, 아니 21,000원 정도를 근처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 종목은. 네. 예. 기관은 팔지만 외국인은 좀 사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다음 네이버. 아, 카카오? 네, 카카오. 네, 카카오. 아, 제가 다음이 뭡니까? 그러게 이 세대가 이 소녀시대 우리 같은 카카오를 다음으로 아직까지 기억하시다니 이건 소녀시대 팬으로서 이건 좀 자격이 없으십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같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하는 업종은 좀 다르지만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같은 성장주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주가 위나 아래나 이렇게 하면 돼. 자, 맞춰봐라 이런 뜻인데 자,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네이버는 이제 약간 가다가 약간 하락한 차트를 만들었고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저항이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는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틀 동안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프로테지가 12% 올랐네. 3%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딱 여기 물린 사람도 있고 여기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산 거는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물린 사람, 또 신규 진입할 사람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간다 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죽으면은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위에 산 사람들은 꾸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요 부분에 산 사람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여기가 더 간다 하면은 위로 간다 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전일보다 양봉이 놓든지 비슷한 봉이 놔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봉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봉이 짧은 봉이 놓으면서 약간 음봉이 놓는다 하면은 약간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밑에 잡은 사람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위에 잡은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은 혹시 다시 이렇게 밀린다면은 무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이 회사는 실적이 좋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렇다면은 올해 또 내년에 전망이 있다 보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다고 봐요. 예. 아, 그렇군요. 네이버도 궁금하다고 오준학님 말씀하시는데 뭐 따로 볼 게 있나요? 네이버도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전일보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줄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도 수급을 잘 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물타기는 안 됩니다. 물타기는 확실히 여기서 이 강남 모양을 만들었을 때 20일 근처에서만 물타기하고 또 보유자들은 좀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켜보자. 예. 그러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카카오가 좀 더 낮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